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 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바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오늘 오후 취임식이 있었고 내년 총선 두고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먼저 배철순 소장님, 이 불출마 선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비례대표 후순위 얘기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많이 있었죠. 예, 그렇게. 이번 그 불출마는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불출마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예. 이 연설문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고 네네. 사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미리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애를 네네. 썼는데 네네.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결국은 다 하고 나서 방송으로 보고 이제 다 읽어봤는데 셉니다. 내용이 세요. 굉장히 셉니다. 특히 민주당에게 센 편이긴 아, 하죠. 그랬죠. 아주 네. 셉니다. 예. 이거는 이제 비대위원장은 비상 상황에서의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핸디캡을 안고 치르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우리가 대승하겠다든지 우리가 뭐 압승한다든지 과반 이상 얻겠다든지 이런 뉘앙스가 사실은 적거든요. 여지껏 전례를 보면.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이번 그 연설문은 반드시 이기겠다. 반드시 이기겠고 우리가 압승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제 킬러로서의 예. 저격수로. 저격수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은 네. 마치 지금 민주당이 여당인 거, 저도 딱 그렇게 그리고 느꼈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세게 표현했다. 그리고 개딸 전체주의까지 지금 나오면서 좀 전면전을 강하게 선언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저는 발언은 강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예. 불출마 선언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아하, 예.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이제 머리로는 이해되는 문구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건 구도입니다. 구도. 예, 이제 배철순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나이가 젊으니까 새로운 바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구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이재명과 586의 정당으로 구도를 명확하게 하면서 예. 나머지 세대와 나머지 분들을 예. 국민의힘으로 온전히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은 같은 정치인으로서 머리로는 이해는 돼요. 근데 저는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586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저는 너무나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국민의힘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 국민의힘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밥이라도 난 국민의힘보다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치란 상대방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설상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을 때라도 우리의 정책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자꾸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 정권이 바뀌면 그 순간 다 무너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예. 마치 민주당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악과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철순 소장님? 악과 적으로 구현한다면 당연히 부인할 네. 거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선명한 여당, 선명 여당 우리 지지자들도 그런 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분은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 부응하셨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29일에 오늘이 26일인데요. 29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이 임명됐으니까 이제 함께할 비대위원, 이 비대위 구성 어떻게 되는지도 당연히 지금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총 15명 중에 당연직 제외하고 최대 12명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먼저 거론됐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고요. 이제 본인의 총선 이 선거에 집중하겠다라고 번복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비대위 비서실장의 당내 노동 전문가 김형동 의원, 경북 안동 예천 초선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 인물이 임명이 먼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도 이제 아직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신상훈 전 의원 혹시 뭐 예상되는 인물 혹시나 뭐 법조인 출신이라든지 저는 예. 조심스럽게 예상을 예. 해보면 12명 다 안 채울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겁니까? 본인이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예. 본인의 발언도 아. 아직까지 정제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정말 많은 신인들과 기존의 정치의 어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 그 문구들이나 글의 발언들이 예. 국민의힘 전체 리스크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말 실무형 선대위로 꾸렸던 그런 과정처럼 12명을 다 임명하지 않고 한 7명 정도 예. 이렇게 이제 숫자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수정 교수의 임명을 사실상 이렇게 건의했다가 철회된 모습들처럼 여러 사람들을 언론을 통해서 좀 이름을 먼저 좀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무서운 것은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7, 8, 9 세대라고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젊고 참신한 인물들이 비대위원으로 등록이 되고 예. 만약에 그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어법이나 화법을 사용하게 되는 순간 예. 민주당은 상대적 위기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정치적 경험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인을 지지해줄 다양한 좀 비대위를 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했었거든요. 배수홍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좀 어렵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욕심을 좀 덜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원들은 다 출마를 했어요. 예. 이수정 교수님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출마를 해서 수원이라는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에서 당을 개혁하기에는 여력이 안 된다. 너무 선명하고 또렷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뭐 훌륭한 분들 기대를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12명씩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홀수로 해서 의결 때문에 예. 보통 홀수로 하고 회의석상에 좀 좌석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세대 12명이면 네. 뭐 11명, 9명 이렇게 한다. 뭐 9명, 7명 이렇게 하고 7명에서 7명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 보통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젊은 아무래도 비서실장 이번에 첫 인선을 보면서 예. 이분도 70년대생이세요. 2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75년생이신데 근데 이런 젊은 의원님들을 등용을 시키는 거 보면서 아무래도 젊어질 거다. 예. 그런 예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가운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789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789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그리고 신성훈 전 경남도 의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서 그 789 비대위 얘기 제가 나눠봤습니다. 1970년대생인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세대로 교체론을 일컫는 건데 저희 모두 그 세대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이제 또 예비 후보자로서 또 새로운 또 세대 교체, 혁신의 바람 등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동훈 이 비대위의 이 바람 예,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먼저 신성훈 전 의원. 오늘 제가 2시에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예.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이제 예. 3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예. 취임사를 한다길래 예.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쭉 다 들었어요. 음. 들었는데 결기는 이제 확실히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성도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과 586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넘어서는 비대위원들을 많이 구성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준석 대표의 아 그렇죠. 이제 탈당도 내일로 예고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의 비대위원은 무조건 선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호남도 저는 어느 정도 안배를 하지 않을까 호남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경남에는 저는 아무래도 배철순 소장님께서 예. 이미 아. 지역구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예, 아마 출마를 하시지 않았다면 1순위였을 거라고 그러네요. 보고요. 예. 아니, 딱히 젊은 그 그렇죠. 의원이나 예. 정치인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에서 참 소중한 네. 후보인데 예. 그걸 이제 출마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비대위원으로 하기는 리스크가 좀 어렵다 예. 이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경남에 있는 현역들이 조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당에서 빚이 없기 때문에 예. 빚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에게 좀 단칼을 꺼내들 수 있거든요. 아하. 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양당에서는 혁신 경쟁이죠. 한동훈 장관이 보여줄
많은 퍼포먼스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주당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다른 당이니까 감히 말씀드리기 못하지만은 당내 지금 민주당 내 분열이 조금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 내요. 민주당 내. 네. 왜냐하면 아까 뭐 제가 저격수 예, 킬러라는 예. 표현을 예. 썼지만은 끊임없이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일 전문가거든요. 가장 아프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자극이 되고 이슈화 될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부담감이 더 커지시지 않을까. 예. 밖에서 공무원으로 장관으로 치는 것보다는 안에서 우리 정치인이 된 다음에 예. 1대1의 관계를 치는 건 더 아프거든요. 그런 지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도 지금 뭐 삼총리 연대 얘기도 나오기도 네. 하고 또뭐 거기에 총리 간의 조합으로 만나기도 네. 하던데. 이낙연 전 대표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예.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라고 해서 혁신계 내부 의원님들도 31일 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범과 활약에 따라서 이들의 흔들림이 더 커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31일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주목해야 되는 게 27일이거든요. 네. 비대위 하루 전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 신당 창당 이슈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가 맞설 킬러 문항일 수 있고 저는 한동훈 그 위원장의 말을 빌린다면은 그의 투아웃 대타로 등장했기 때문에 맞설 변화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첫 번째 변화구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신당 건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의 입당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은 탈당 절차가 이제 목전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합류하게 되면 정치 생명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던데 동의합니다. 신 전 의원의 감도 그렇습니까? 예, 뭐 이미 선을 너무 많이 갔죠.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너무 많이 지나쳐왔기 예. 때문에 이 강을 다시 돌아가도 그 강을 못 건너요. 예, 정치 생명은 당연히 이제 끝나는 게 당연하고요. 예. 대신에 이제 민주당의 소속 정치인으로서 두려운 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취임사를 밝히면서 오늘부터 이제 이슈는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일 이준석 대표가 또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당 절차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모든 언론과 정치적 이슈가 이 두 사람에게 뺏길까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슈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정치인들은 이슈가 사라지는 순간 경쟁력을 잃게 아하.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죠. 일단은 이틀 연속 뺏길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연말과 혁신계인 네. 31일까지가 벌써부터 약간 좀 묻히는 감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 경쟁에서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여당인데도 야당이 뺏기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총선 전체 흐름이 좀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이틀 연속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그 취임사에서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특정 인물 전제로 해서 어떤 계획은 없다라고 하기도 했고 천하용인 멤버 중에 김용태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또 빠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주목도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게 일일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것에도 이분은 예.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명하게 이미 꺼냈고 예.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그 길을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님의 전 대표님의 거취를 가지고 거기에 뭐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민주당도 31일까지라고 얘기했고 우리 이준석 전 대표도 27일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는 그래요. 마지노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하면서 당 내에 남으셔서 거기에서 조건을 달고 계속 어떻게 보면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해요. 사실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뜻이 올곧으시면 예. 나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가지 않고 안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위가 자꾸 뭔가 해주면 돌아올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 겁니다. 아하. 애초에 그냥 내 마음이 이래서 예. 난 지금 신당을 가겠어요. 이러고 가면 저는 박수치면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다양성의 측면에서. 그런데 계속 이제 조건을 달고 거의 뭐 한 달 넘게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나가게 되니까 처음에 그 신선미가 많이 예. 좀 빠졌다. 아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가서 뭐 매달리거나 이러진 않으시지 않을까? 일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변화구는 넘기고 두 번째 변화구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 아니겠습니까? 네, 쌍특검. 이거는 이제 또 28일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의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가 어제 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이 취임사에서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뭐 관련된 뭐 범죄라든지 혐의라든지 이런 게 만약 없다면 깔끔하다면 민주당이 뭐 하려고 하는 총선용으로 효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다시 한번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용 악법을 꺼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이런 뭐 범죄 뭐 혐의 같은 게 아예 없다면 전무하다면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혐의의 부분은 예. 이제 결국에는 검사가 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예. 그 수사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예. 판결이 나와야 끝나는 거죠. 음. 근데 수사를 하고 예. 기소를 하는 와중에 네. 지금 특검법 자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리핑까지 하게 돼 있어요. 목적이 뚜렷하죠. 사실 이게 총선용. 브리핑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이걸 저는 지금 국민들이 이 특검을 예. 쌍특검을 총선용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이 적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총선용이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보는 게. 예. 근데 뭐 패스트트랙 얘기도 있고 또 민주당 쪽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기획된 게 아니다. 예, 예. 어쨌든 이 쌍특검을 이 킬러 문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킬러 문항은 이 오지선다 중에 답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애매할 때 이제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올 때 예. 이미 이것을 악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본인의 답은 예를 들어 3번, 4번 중에 3번으로 결정은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 주도로 법이 통과돼도 당연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예.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저는 두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관련자들이 이 법적인 재판 결과들을 보면 무혐의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조인의 전문가로서 예.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정말 무죄가 확실하다라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각오가 되어진다면 전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극적으로. 예,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거는 자신의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걸 극적으로 받아버리고 그리고 저는 특검이 이 총선 전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민주당 안 입장에서 나오죠. 예, 안 나오죠. 자총수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저는 좀 두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김건희 여사님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모든 뭐 언론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주목도가 높고요. 트래픽 굉장히 끌고 다니죠. 예. 근데 그게 총선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거용이라는 게 저는 뚜렷하게 보는데 예. 그렇다고 이거를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고 일단 거부는 당연히 할 거고요. 근데 그렇게 50억 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 같은 것들이 더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님이 출마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후보들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또 출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분이기 이제 때문에. 예. 우리 그 50억 대장동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요. 예. 여지가 있고 이제 이게 세트로 엮여 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건데 저는 뭐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이 특검은 검찰보다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국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고 때문에 특별검사도 양당 3당이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엔 돌아와요. 언젠가는 이거 돌아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에 10년 전 일이거든요. 10년 전 일이에요. 예. 학력이죠. 1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다른 영부인도 또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는 참 국민들이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로 서로 예. 다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제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해 왔다라고 했는데 보도되는 것들 보면 이제 총선 후에 특검 추진하는 조건부 수용안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 전에 또 대통령 거부권이 떡하니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거
민주당은 이어갈까요? 이 이야기들을. 민주당은 네. 확실히 노선이 정해져 있죠. 네. 처리한다. 일단 처리한다. 모레 처리한다라는 게 확실한 의견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정치인의 하나의 음. 덕목이라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게 물밑 작업으로 이 당 대표끼리 물밑 작업을 하거나 실무자끼리 하잖아요. 예. 이때 이거 총선 전에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미 여러 차례 또 실무를 또 이렇게 협의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기다릴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훈 전 의원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배천 소장님의 이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두 분과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예. 12월 마지막 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좀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뭐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도 괜찮고요. 갑자기 예. 신상훈 전 의원께 드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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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희가 제가 이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예. 정치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정치는 분쟁의 정치인 것 같아요. 너무 싸워요. 너무 많이 싸우고 우리 신 의원님이나 뭐 같이 대화도 많이 하지만 굳이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는. 예.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새해에는 좀 안 싸우는 정치 그런 예. 정치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두 분은 참 건전한 다툼을 그래도 이 토론을 통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하기가 바빠서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네. 예, 좋은 평가가 많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또 내년에도 일단 초반까지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나왔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